유치원 신지만 들고 왔어서 안 되겠죠. 10분 얘기 해줬네. 오늘은 외부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할 건데요. 앞으로 계속 매 주일마다 이렇게 총회 할 때까지 외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하지만 다음에는 뭐 대동 11차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효자상가 쪽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금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6월 말 7월 초에 주민총회를 이제 추진위원장 감사 선임하는 주민총회를 할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능한 빨리 협조를 좀 해주셔야만 돼요. 지금 이삼범 추진위원장이 11차 추진위원회 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지금 많아요. 그거 하는 내용도 문제가 있지만 이 11차 추진위원회 하면 7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안건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25일 날이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25일 날 보내고 26일 날 또 보냈어요. 무슨 내용인가, 뭐가 변한 게 있나 그랬더니 봉투에 있는 이름만 바꿨어요. 이 일하는데 우편번호를 첫날은 우편번호를 기재해가지고 보냈고, 둘째 날은 이름을 넣어서 보냈고, 그리고 또 한 2, 3일 있으니까 또 뭐가 왔어요. 이 OS 직찬비를 준다고 예산이 그게 한 3천만 원이 더 올라갔죠? 네. 한 3천만 원 증액시켜서 했는데, 만약에 그 안건 내용을 오기라고 그러는데 오기 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서면 결의서를 썼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서면 결의서를 써준 거예요. 네.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어떻게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발송을 해서 일을 다 했다라고 하겠지만, 서면결에서 작성한 사람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삼범 추진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그 설명을 이해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물론 조금은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써달라, 그냥 동의해달라. 왜? 빨리 재건축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해서 동의서 받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몇 번씩 찾아가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는 10번, 20번 찾아가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서면 결의서 이거 작성해달라, 안 해주니까 또 와서 또 작성해달라,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귀찮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손님도 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조합 창립돼 가지고 그때는 돈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변호사 쓴다, 아니면 매도 청구한다, 그러면서 또 계속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우리 주민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신이 동의서 써줬지 않느냐, 난 그런 내용인지 몰랐는데,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진위원회 이거 하는 것부터도 얼마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민총회 한다고 그러니까 추진위원장 뽑는 선임총회 한다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일을 몰라서 그러는지, 마음이 떨려서 그런지 어쩐지 그걸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이런 식으로 우편을 그냥 3번씩 발송하면서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추진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되겠다. 이 추진위원장이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추진위원장 할게 하고 추진위원회 발족회의 첫 회 할 때 자기가 자기를 추천했어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친구한테라도 추천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추천해서 돼야 되는 건데, 자기 스스로 내가 추진위원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기 오래 사셨으니까 이분한테 감사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박수 치고 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위원장이 된 거예요.
자기가 추진위원장 하려고 해서 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일하는 거 이렇게 보면 다 업자 편이에요. 예, 용역업체 편.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지지를 받아서 추진위원장이 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900명 가까이 되는 소유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소유주들이 추진위원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걸 바로잡고 가자는 얘기예요. 이상무 추진위원장은 연임총회 꼭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연임총회 할 게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까지 한 일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잘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그래 좋다. 내가 그동안 잘했으니까 여기 나와서 추진위원장이 내가 후보 해서 나도 심판을 받겠다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지 연임총회 하면서 아무도 나오지 마라. 나 혼자 될 거니까 다른 사람은 나오지도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진위원회 이 운영 규정에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회 후임자를 임기가 만료되기 2달 전에 이 2달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기 2달 사이에 후임자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선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지금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5분의 1이 그러니까 20%가 되는 5분의 1이 우리가 전번에 200명 정도 발의를 받았는데 이렇게 발의를 받아가지고 주민총회를 발의해서 그렇게 개최해가지고 추진위원장 감사를 선임해라 라고 자기가 만든 운영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놓고 그걸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일을 얼마나 못하면 자기가 만든 규정도 자기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업자들한테 자기가 선임된 게 아니라 업자들이 세워주니까 자기가 한 거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규정을 자기가 숙지도 못하고 있고, 예? 우리는 만들지도 않은 규정,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도 지금 숙지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은 사실은 국토부에서 표준안을 막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런 엉터리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이 일을 잘못할 경우에 오는 피해가 주민들한테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표준안, 추진위원회를 만들려면 이런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딱 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 규정에서 만든 이 운영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 찾아가서 시의 담당자 하고 또 과장인지 교장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무관하고 계속 서너 번 이렇게 가서 찾아서 만나서 얘기하고 나중에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니까 제가 질문서를 작성했어요. 질문서 한 4장 5장 되는 질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도 받았어요. 제가 첫 번째 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있어서 또 작성해가지고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해서 이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상범 추진위원장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의 신청했다고 어제 그제 우리 경범씨가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이의제기한 공문을 공개한 거예요. 참 이상범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공개를 안 했어요. 처음에 한 6개월, 1년 가까이는 뭐 공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하고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규정 들이대고 막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매달 한 번씩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공개할 때 15일 지나서 그러니까 5월 달 거면 5월 달에 공문서 주고받고 한 거는 6월 15일쯤에 대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것도 날짜 딱 맞춰가지고 하루나 하루 이틀 다 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5월 달에 주고받은 공문을 바로 지금 공개를 해놨어요. 왜 했는지 그 깊은 뜻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보라고 한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제가 사무를 좀 쓰게 해주라 그랬더니 처음에 내가 승인 받기 전에 미리 우리 일해야 되니까 미리 그때 승인 나면 사무실 오픈해서 우리가 승인을 이렇게 해주라 그랬더니 아직 승인이 안 났으니까 시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났으니까 해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승인 받고 또 보냈어요. 이게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예.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예. 아, 그거 경호요원 쓸 거 아니에요, 또. 그 경호원 쓰면 또 우리 돈 또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추진위원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선거관리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조합 창립한다고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선거관리 규정이 있어서 우리도 그 규정을 따라서 지금 주민총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주민총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요 선거관리 규정에 이 정해놓은 그 규정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빨리빨리 안 하고 그렇게 민기적거리고 있냐라고 질책하지 마세요. 이 규정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보면 임기가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을 받아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범 씨가 이 규정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까 그 운영규정은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강제로 적용하게 만든 거고 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60일 전까지 후보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4월 29일 날 마지막이면 3월 말쯤 2월 말쯤에 60일 전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13조에 보면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거관리 계획을 작성해라. 그러니까 4월 29일이니까 3월 29일인가 30일까지 30일 전이니까 선거관리 계획을 해서 공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거관리 계획이고 뭐 상관없이 지난 4월 27일 날 제10차 추진위원회 하면서 연임총회 규정을 선거관리 규정에서 다 빼고 원래는 선거관리 규정에 있었어요. 연임총회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도 만들고 선거관리 계획도 작성해라 라고 돼 있었는데 연임총회 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하고 그 규정 삭제하느라고 그때 선관위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백하게 자기가 지금 선거관리 규정도 어긴 거예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으면서 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자기가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따라서 가느라고 이걸 몰랐다 그러면 그것도 정말 나쁜 거예요. 우리 주민들을 속이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범 추진위원장은 이런 규정들을 다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며칠 전에 그 문자 나왔잖아요. 반대파를. 우리가 반대파래요. 우리 동의서 여기서 대동 11차 외에는 동의서 안 쓴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썼어요. 예. 그리고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할 때 동의서 안 쓴 사람도 저희들이 후보 등록 조합장 후보 등록을 할 때 그때 동의서 써주고 다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무슨 반대파예요? 반대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태에 우리가 반대를 했으면 지금 동의율이 뭐 한 70%, 75%, 한 80% 되면 또 몰라요. 우리가 동의해가지고 90%가 지금 넘어갔어요. 예. 그 우리 요거 예? 그러니까 문제죠, 그게. 이렇게 되면 지금 동별 요건이 안 됐는데 동별 요건에 대한 걸 갖추기 위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할 줄 알아야죠. 왜 협의를 안 하고 예? 추진위원회 하면서도 경호요원 덩치 큰 사람들 써가지고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깽판 나세요? 우리가 먼저 강목 들고 가서 조폐기를 했어요. 예? 제가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더니 여기 반대파들이 깽판을 나서 그러니까 깽판지라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목 들고 가서 그냥 막 조폐했어요. 위협을 했어요. 뭘 했어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면 그리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주면 누가 가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선거갈 추진위원장 이게 하는 거는 시청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2주간이나 기다려서 심사 검토해서 정확하다고 맞으니까 승인을 해준 건데, 이 승인을 시에서 만약에 이의 신청했다고 그래가지고 받아들여 준다. 그러면 그 시에서는 지금 뭐 엉터리 행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또 그렇게 하면 아이고 잘못해가지고 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상범 씨는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시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2번이나 총회하도록 해서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먼저 시작한 걸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해임 발의할 때도 자기가 조합 창립총회 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는 바람에 우리가 시작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이번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끼리 해서 가지고 뭐 발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받으신 거죠? 당연히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승인 받아가지고 하는 정당한 이 총회를, 주민총회를 이 잘못된 거다, 반대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연임총회 할 때도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참석비를 준다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자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또 OS 요원을 또 써요. 그리고 경호 요원을 이번에는 한 20명 쓴다고 그래요. 작년, 재작년 8월 달에 주민총회 할 때 한 몇 명 썼나요? 그때 한 10명 썼나요? 그 정도 썼어요. 네. 8명인가 뭐 썼다고 그러는데, 네. 이번에는 한 20명 쓴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러고, 그때도 그러고.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는 선임총회가 성립이 돼서 반드시 우리가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협조를 좀 잘 해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추진위원장, 이 추진위원장을 통해서 재건축이 진행이 돼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 현장에 보면 재건축 조합마다 다 문제가 많아요. 그게 전부 다 이상범 씨처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 주민들의 뭐 통제하고 그러면서 경호요원 쓰고 그래서 다 차단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 하나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걸 해결하고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상범 씨까지 해가지고는 설령 이렇게 해가지고 재건축이 되더라 하도록 이런 문제가 많은 거,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나중에 투명하지 않은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소송 사건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재건축을 했을 때 정말 건축이 제대로 될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부실공사하고 또 하자 많이 생기고, 하자 생겨도 또 하자 처리도 안 해주고, 계약서 잘 써야 되는데 계약서 잘못 쓰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소송이 나겠죠. 소송 나면 또 자기들은 또 소송 해결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월급 받으면서 일할 거고.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독단적인 업무 집행하는 거, 경호요원 고용하는 거, 그래서 소유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 그 다음에 서명결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심도 있게 이런 어떤 논의나 토론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참석했다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명결의서 가지고 일 처리해가지고는 지금 여기 지금 관련된 예산이 땅값만 거의 한 2,500억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건축비가 거의 한 또 2,500억 들어간다고. 그럼 5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5천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저쪽에 중앙동에 어떤 단지에서는 세대당 5천만 원, 분담금이 5천만 원이 더 나온대요. 공사. 예? 5,200에다가 예. 이자 3,800, 6천만 원 들어가는 거 7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언제 또 더 늘었나 보네. 네, 정확해요. 예. 우리가 주민들이 이걸 관심 갖고 지켜봐야 돼요. 예. 그러지 않고는 이따가는 우리 나중에 이 재건축 끝나도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화병을 좀 죽을 거예요. 아마. 재건축만 생각나면 열받아가지고 지금도 열받아요. 지금도 열받아요. 지금도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이상훈 실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저는 그 산미 나동 204호 사는 임성합니다. 뭐 열불이 나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그 2년 정도 됐죠. 18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빨리 진행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인건비 뭐 행사비 돈 나가면 엄청나갔어요. 전부 우리 주머니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못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고요. 지금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나도 이 그리 왔으니까요. 그러는데 이게 지나가 보니까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 절대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추진 안 하면은 지금 현 추진위원회가 하든 안 하든 자기들 지금 체계하는 계속 체계하고 있어요. 안 해도 추진 끌어서 몇 년을 가더라도 자기 보험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부 그게 우리 돈이지. 여기서 저도 원래는 여기서 이사하려고 지금 생각했다가 이제 안 하고 전달하니까 남아서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돌리고 왔는데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지다가 그 다음에 뭐 직장일로 바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관심 못 갖다가 도저히 이제도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뭐 잘나서 여기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추진하신 분들도 하도 답답하니까 낯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막 답답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전부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이제 빨리 추진해서 최대한 경비도 적게 하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서 이 재건축이 빨리 진행이 돼야지 시간만 끌면 업자도 붙고 여러 가지 엄청난 비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재건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뭐 추진위원들이 어떻게 투명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책임감 가지고 이 조합원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전부 숨어서 어떤 짓을 하는지 몰라요. 서로 업자한테 돈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선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미 묶여가지고 말을 못하는 건지 나와서 이럴 때 이런 기회에 나와서 사실 나 추진위원인데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늦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전혀 그런 이야기도 없고 자기 뭐 추진위원이면 어떤 감투를 쓴 것 같이 또는 뭐 여기 저 조합장인가 그분도 자기는 세단 여기 있는 사람 굉장히 선량한 사람인데 완전히 등쳐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한 분이 좀 그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도 관심 안 갖다 이제 가졌으니까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가지고 공정하게 그 다음에 투명하게 이 재건축 일을 재건축 이건 건설업자도 그렇고요. 사실 여기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굉장히 많을 텐데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 호재예요. 왜?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이 올라가더라도 조합원들이 다 내놔야 되는 돈들이거든요. 이 집을 비싸게 지면 조합원한테 그만큼 돈을 내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돈이 있다 보니까 건설업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선호하는 파트가 재개발이에요. 자기가 짓는 것을 지어놓고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분양이 된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신경도 안 쓰고 돈만 빼먹으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뭐 100만원짜리 해주겠다 했다가 나중에 5만원짜리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각 호 계산하면 그건 엄청나게 빼먹게 되는데, 벽지 하나 발라도 그래요. 5만원짜리 갖고 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럼 처음에 5만원짜리로 하겠다 했고, 만원짜리 누가 그걸 판명을 해요? 몰라요. 이 장도 이 폭행유리를 해갖고 뭐 평당 뭐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하겠다 해놓고 실제로 하면 10만원짜리 해도 몰라요. 우리는 전혀 모른다고요. 그래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그 추진이 못 믿는 게 지금까지 질질 끌어오면서 남탓만 하고 있다고요. 뭐 반대파 우리 다 추진하도록 해서 동의해서 다 했는데 무슨 반대파가 있어요. 동의를 해준 거예요. 전부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들 추진을 못하고 제대로 진행을 못해놓고 남한테 핑계를 대고 있다고요. 우리 저하고니까 당연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당연히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주고 또 궁금한 거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해결한다고 오지도 말하고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불투명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싹수가 노랗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좋은 기회예요. 제가 말이 돌고 돌았는데 죄송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선임총회 할 건데 이 선임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그런 기틀을 좀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한 7년, 6년, 7년, 8년 동안 우리가 편할 마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또 그리고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처럼 이렇게 그 경호요원 들여서 짝 추진위원회 하고 뭐하고 하면 대동 11차 효자상가 동의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동의 안 하면 뭐 제척하고 간다고 그러는데 제척? 전번에 저기 뭐지 조합 설립 동의서 아니 조합 뭐였지 그게? 그 신청에다가 네, 변경 신청한 거예요. 변경 신청한 게 지금 그거 제척하고 간다고 변경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거 지금 정보공개 청구해놨는데 15일 돼야지 나오겠지만 아마 대동 11차 제척한다는 그런 아마 신청을 넣었다가 그걸 취하했대요. 왜 취하했을까? 아마 자기 마음대로 그냥 또 취하한 마음이 바뀌어서 취하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시에서 너무 이건 턱이 없는 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거 취하해라 라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취하했을 것 같아요. 그림이 나오니까 양쪽에 빼고 하면은 이 업자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업자들은 저는 그렇다고 쳐서 시청에서 생겨가지고 그림이 나오겠냐고요. 그게 안 나오니까 나와서 한번 그림이 안 나오니까 취하하라고 그랬겠죠. 그림이 나오면 취하하라고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엉터리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걸 신청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도저히 대동 11차에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이 지연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라고 우리하고 상의를 하고 해야죠.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이 아니고 아마 뒤에 있는 업자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지 않았을까. 뭐 증거가 없어서 이게 말은 못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그게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선임총회 이렇게 진행하는데 아마 좀 빠르면 6월 말 전에 날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늦으면 이게 늦는다는 얘기는 서면 결서를 빨리빨리 제출 안 해주면 아마 7월 일주일이나 2주일 늦어질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주 이제 되면 조합장, 감사, 추진위원 15명 정도 추천서 받을 거예요. 이 선거관리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하고 감사하고 추진위원 15명 추천서 받을 건데 한 120명 정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120명 정도면 추진위원장하고 감사랑 같이 와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금방 마무리가 돼요. 빨리 뭐 어차피 지금 7일 동안 또 받아야 되고 또 7일 거기 이 규정에 7일 이상 받을 또 돼 있기 때문에 공휴일 빼고 5일이기 때문에 7일 동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받는데 가능한 한 빨리 등록을 해주고 마감을 하면 총회에 공고할 자료를 빨리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시간을 내서 요즘에 다 시간 없어요. 바쁘고 시간 없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고 뭘 쓰라는 게 많냐. 그러지 마시고 같은 시간을 내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저녁 늦게까지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또 저희가 추진위원도 이렇게 나가시라고 그러면 또 나는 뭐 시간도 없고 뭐니까 사양하지 마시고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가능한 빨리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좋은 재건축이라는 게 좋은 아파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아파트가 된다는 거는 부실공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재건축 현장에 가보면 뭐 LG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그 이름 값을 못하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아요. 들어가서 보면 LG라고 그랬는데 들어가서 보면 아주 후진 자재를 쓰는 게 많아요. 이게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 계약을 5년 전에 한 거라서 그렇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5년 전에 계약하면서 인건비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다 보상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물가 상승에 대한 보상을 해줬으면 그 자재값도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그 업그레이드 된 자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체크 안 하고 물가 상승에 대해서 공사비만 더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체크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런 업자들이 영역업체들이 이 컨트롤 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절대 이 업자들한테 휘둘리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걸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 시도가 있으면 주민들이 나서서 그걸 막아야 돼요. 사람은 다 믿을 수 없어요. 저도 믿지 마세요. 근데 변할 수 없게 만드는 건 바로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주고 단합돼서 하느냐 하는 그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효자 이번에 이제 선거하면서 여러 곳에다가 돌아다니면서 투표함을 설치하고 투표를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선거관리 운영 규정에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거관리 사무소가 지금 효자상가 2층에 있는데 거기로 오셔서 해주시던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시면 돼요. 우리가 반송 봉투랑 다 해서 넣어드리니까 거기에다 투표해가지고 뭐 반대해도 괜찮아요. 찬성해도 괜찮고 뭐 표를 빨리 성원이 돼야 되니까 그걸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총회 날짜를 연기하지 않고 우리가 단번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또 한 말씀 하실 분? 그러면 일로 오셨어요. 이번에 그 보내주는 게 추진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이런 2명. 그걸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서면 보내잖아요 우편함으로. 그러면 이제 그 투표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 잠깐 대충 누군지를 소개를 좀 하는 게. 그거는 나중에 절차가 있으니까 추천서를 쓰고 제가 한 다음에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설명드릴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바로 우편함으로 갈 거잖아요.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 이따 갈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대충 이래서 내가 동의를 한다 뭐 한다 이런 게 있을 거 같잖아요. 그걸 정확히 해주셔요. 이번 주에 아마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저희들이 추진위원장, 감사, 여기 추진위원 후보 등록하세요 라고 우편물이 갈 거예요. 등기 우편물이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등기 우편물을 보고 나오실 분들은 나오셔야 되고요. 출마해야 된다니 후보 등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일주일 동안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 아마 목요일쯤 되면 그 마감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확정이 되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총회 날짜 잡아가지고 투표 용지와 함께 총회 날짜, 장소 이런 자료들을 다 같이 우편물, 등기 우편물을 또 한 번 보낼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추진위원장 후보고 누가 감사 후보고 누가 추진위원 후보인지 그 안에 다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리고 거기에 투표 용지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투표하셔가지고 뭐 나는 여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 없다 그러면 기표하지 않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것도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과반수 사람이
참석하는 총회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 850명 정도 되거든요. 860명인가? 한 70명 정도 됐겠네요. 870명. 요즘에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 이름으로도 돌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조합원 수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토지수로에다가. 그러니까 그 투표가 이제 만약에 900명이라고 치면 450명이 참석하는 총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웃에 있는 아는 사람, 뭐 세입자 말고 저희 소유주를 알고 있으면 그분에게 가서 투표하라고 그래야 되고요. 또 그분이 어디 병원에 가 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그거 하라고 그래서 대신 투표를 못 하거든요. 사전 투표를 하는 건 대신은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우편함에다 넣어주면 돼요. 예. 그 정도 수고를 해주고 하는 협조가 되면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궁금한 거 이해가 되셨어요? 예. 또 혹시 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김모수 우리 저기 정상화 추진 여기 정상화 통합위원회 회장님 한 말씀. 안녕하십니까. 정상화 통합 위원회 회장 이준서입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참석하신 여러분은 분담금을 조금 보셨습니다. 참석 안 해서 안 버렸어요. 주민청의 소집 발의에 대한 경위를 잠깐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장 감사 일부 추진위원 선임을 위한 주민청의 소집 발의서 경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고잔 연립 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2018년 4월 30일 안산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8년 5월 1일 그 업무를 실시하였고요. 우르구역 추진위원장 예비 추진위원이 발족이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여 추진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월 23일 날 주민청회에서 추진위원장 뽑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사는 추진위원장 일방적으로 지명을 해버렸고요. 추진 이후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사전에 심도 있는 안건 심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의 없이 안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진위원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면 결의서에 의해 모든 안건은 독단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현 추진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3차 때부터 10차 때까지 추진위원이 보고 지켜봤는데 추진위원들 메모지 하나 볼펜 한 자루 들고 온 걸 보진 못했는데 과연 이런 분들한테 주민 입장에서 주민이 선택할 수 있고 주민들은 조합 설립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밖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재산은 여러분이 지켜야지 남진혈연 학연으로 동의서를 써서 내 재산 관리 못하면 나중에 조합 설립된 후에 관리처분 계획에서 그때 가서 눈물 흘려도 길거리에 앉아도 여러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상범 추진위원장은 우리 구역 추진위 정비 전문 관리업자 선정 관련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목적으로 한국도시정비협회 임원이라고 5점, 등기 임원이 지방자치단체 연관 공무원이라고 15점, 주업소가 안산에 있다고 10점, 안산에서 관리처분 수행을 했다고 10점을 배정하는 등 총 40점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배정하는 엉터리 적격 심사 기준을 만들어 업체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엉터리 맞춤형 배점표로 주 3길은 취조 입찰 단가보다 8천만 원이나 높은 가격임에도 정비 관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비 관리업자 주 3길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등록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범 추진위원장은 6개월 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러한 사실을 토지동 소유자가 발견함으로써 결국 2020년 2월 21일자로 뉴욕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역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엉터리 추진위를 거듭해오더니 급기야 2020년 3월 30일 개최한 9차 추진위에서 대동 11차를 제청했습니다. 여러분, 대동 11차를 제외한 모든 동들이 대동 12차를 제외하면 여러분은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입니다.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손해입니다. 과연 추진위원들이 제척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조사할 게 있는데, 저는 대동 11차 주민으로서 대동 11차를 제척하면 법원에 납부할 금액을 저 나름대로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서 대동 12차 공시지가가 32억 원입니다. 토지 분리 소송 인지 송달료 약 900만 원, 대지권 변경 등기 비용 약 200만 원, 예상 비용의 변호사비, 법무사 업무 비용 고려하면 대동 11차 제척 시 법원에 납부할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효자 상가 예상되는 재방 비용은 토지 분리 비용, 인지 때 송달료만 1,300만 원, 대동 11차와 효자 상가 제척 시 법원에만 갖다 해줘야 할 돈이 3,300만 원. 자, 여러분, 이 돈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렇게 무참하게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개최한 10차 추진위에서는 경호요원 일명 깡패 새끼를 동원해서 토지 수요사 참가를 저지하고 추진위원장 감사 연임회의와 추진위원 연임 결의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역 조합 설립 동의는 이미 90%를 초과했고, 대동 21차와 효자 상가에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90% 이상의 동의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이상범 추진위원장은 조합 설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토지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 사용을 외면한 채 일제히 협상을 진행해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성을 낮추기 위해서 제척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역 조합청과 초안 제20조 구항 총의시에는 OS 요원을 사용하지 않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관 규정을 존중하여 창립총회에서 OS 홍보요원 및 경호요원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상범 추진위원장은 창립총회에서 무조건 OS 홍보요원과 경호요원 고용하였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동 11차와 효자상가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대동 11차는 첫 번째 선관위원 재구성, 두 번째 창립총회 OS 홍보위원 사용 금지, 세 번째 정비 전문 관리업자 선정, 이것만 들어주면 내일이라도 당장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여 빠른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 추진위에서는 상근위원 3명에 대해 급여, 상여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매년 1억 5천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조합비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20년 4월 29일자로 임기가 종료됐지만 임기 만료 직전인 4월 27일에 경호요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추진위원회를 믿고 뭘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이러한 이유로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 감사 일부 추진위원을 선임하여 우리 구역 재건축이 도시 및 주거 항변 정비법의 취지에 따라 미관상 우리 동네는 수려하고 수익성이 높일 수 있는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추진위 운영규정 제15조 4항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 소유자 203명의 주민층이 파했 요구서를 접수받아 2020년 5월 6일 안산시청에 주민 발의에 의한 주민총이 개최 신청을 하였고 2020년 5월 20일자로 안산시장의 주민총회 개최 승인을 받음으로써 현명하신 토지 소유자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조합 설립을 해야 됩니다. 바라는 조합 설립은 세워라 내워라 2년을 깔아뭉갰습니다. 할 이유도 없는 연임을 하겠다고 이런 추진위원장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연임하겠다는 추진위원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누구지요? 누굴 원한다고요? 우리는 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합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이상범이 아니고 정상화 통합위원회에서 나오시는 추진위원장 반드시 여러분이 선출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진합니다. 해낼 자신도 있고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도 할 일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 선임청의로 반드시 바꿉시다. 제가 추진위원장 선임청의 바꾸자 하면 바꾸자 3번은 여러 번 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자 추진위원장 선임청의 바꾸자 바꾸자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너무나 수고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이준정 사장님 좀 힘이 나신 것 같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혹시 뭐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연임총회 성원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지지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못해도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중에서 200명만 뭐 참석을 안 하면 연임총회에 참석을 안 하면 그러면 850명 중에 200명이 빠지면 그 650명 정도 되는데 그 650명 중에서 최소한 450명이 참석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거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연임총회 해야지 빨리 조합 창립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삼범 씨 그 얘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반대파라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몇 분이 전화해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반대만 하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재건축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수고하셨는데 또 이 진행 과정에 따라서 다음 주에 또 한번 이렇게 설명회 할 거고요. 아마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사전투표도 하면서 하는 설명회를 할 거예요. 아마 주민총회 투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이 선임총회를 성원시켜서 우리가 재건축을 정말 정확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되면 늦어도 3개월 안에 빠르면 2달 안에 창립총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에는 좀 빠듯할지 모르겠지만 내년 늦어도 2월 달쯤에는 시공사 선정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단합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재건축을, 우리 구역 재건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아파트, 밖에서 보기에도 이 위치가 너무 좋아요. 여기 옆에 공원이 있지, 앞에는 대학병원이 있지, 가까운데 관공서 있지, 또 이 단지가 좀 길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이 긴 것 때문에 일조권이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뭐에다가 저기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좋은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모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서 얘기하세요.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효자상가 백이호가 금강부동산 대표입니다. 엊그저께 이상금 씨가 그 문자를 보내셨어요. 뭐 반대파 운운하면서 뭐 지금까지 지연시켰다고 그러는데 저도 추진위원이에요. 저도 추진위원 다 참석을 해서 부당한 걸 저는 따지고 서류를 냈는데 1차 때부터 11차까지 혹시 정상화라든가 뭐 이웃사촌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연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재건축은요, 우리는 짧은 지식이지만은 1년 안에 뭐 집 부시고 이전 예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이 구역은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왜 됐든 간에 빠르는데 아직 그 1차서부터 11차까지 뭐 반대가 이상금 씨가 통과 모식이 하나도 없어요. 추진위 사무실 가면 어제 제가 이제 하도 답답해서 이 추진위원만 오는 그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좀 올려드렸어요. 좀 왜냐하면 소유자분들은 그걸 몰라요. 나중에 통과되고 나서 이 금액이 얼마 되는지 그 금액 자체도 몰라요. 왜냐? 추진위 사무실 들어가면은 아시잖아요. 다 봉쇄시켜버리고 질문도 안 받고 못 들어게 하잖아요. 그렇죠? 추진위원들만 서명 결서 받아가지고 일사천리로 땅땅땅땅땅 누구 김수영이 읽어대면 땅땅 끝나는 거예요. 그 절차가 1차에서 11차까지 내일 모레 11차죠. 정확하니 1분 1초도 안 틀리고 하루도 지체진 다 통과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주민들 원망하는 겁니다. 뭐 대동 11차 효자상가가 뭐 반대를 해가지고 재건축이 지연됐다. 그런 것 단 하루도 없어요. 추진위원 1차 때부터 11차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도 지체된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점을 제가 설명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상권 씨가 지금 그 대동 11차하고 효자상가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지연된다라고 지금 항상 완전 이거 안주감이에요. 안주감인데 저는 이제 추진 사무실에 가서 이상권 씨하고도 이제 이 설립 전부터 교류가 많이 있었고 부당한 걸 지적을 하면서 이제 결론 내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아실 거예요. 제가 주민총회 때도 당신 조합장 할 때도 OS 쓸 거냐 그러니까 당당히 쓴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추진 사무실 할 때 물어봐요. 항상 물어보는 게 당신 조합장 할 때 OS 쓸 거냐 안 쓸 거냐 쓴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당신 돈으로 써. 그래서 OS용 사용 금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정비업체도 제가 이 추진이 설립될 때부터 안양 많으면서 문제 있는 걸 지적을 했어요. 제가 전체 톡에다 음성까지 다 올렸을 겁니다. 들어보시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가 많은 게 결국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정비업체는 우리 소유자가 선택을 해서 공모를 해서 뽑자. 그렇죠? 그 다음에 선관위 누구는 다 알잖아요. 어떻게 구성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선관위가 역할이 굉장히 커요. 선관위가 또 하나 만들려면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거름점을 부담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들어줘라. 들어주면 대동 11 효자상가 군말 없이 동의서 쓰고 조합 설립하겠다라고 했는데 다 거절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상금 씨 연임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조합장 할 사람이 대동 11차를 제청을 한단 말을 합니까? 그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임을 하고 깡패식 통으로 연임을 하냐고요. 그 연임 안에 OS만 사용 들어가 있죠? 우리 돈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게 한 겁니다. 그거를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내놓은 거 아니잖아요. 제가 들어주면 사업 설립 통해서 내고 간다고요. 그걸 다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1차 때부터 11차가 내년 11차인데 보세요. 100% 통과됩니다. 지연시킨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알려드리게 나왔습니다. 이만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만 끝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들 했어요. 고맙습니다.